성공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유명 투자자를 따라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구글처럼 정말 큰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걸 보는 것도 꽤 재미있는 전략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이 알파벳이 주목한 세 개의 고성장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회사들에 들어간 돈만 합쳐도 7억 5,400만 달러가 넘고요. 올해 주가 상승률도 엄청납니다. 벌써 120% 이상 급등한 곳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알파벳이 왜 이 주식들을 골랐을까? 각 회사는 뭘 하는 곳일까? 또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특히 누가 제일 좋다고 하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복잡한 정보 속에서 핵심을 빠르게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알파벳 같은 이런 큰 기술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보는 게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유망 기업 리스트 얻는 것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돈을 어디에 넣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알파벳이 생각하는 어떤 미래 기술의 방향성,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잠재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그걸 보여주는 약간 나침반 같은 거죠. 즉이 이제 기술 기반 성장주에 대한 그들의 어떤 안목,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력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 보면 네, 많은 게 보이죠. 아, 그렇군요. 나침반. 그럼 알파벳의 선택을 받은 세 기업 하나씩 좀 보죠.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알파벳이 가장 크게 투자한 회사가 AST 스페이스 모바일, ASTS네요. 투자액이 무려 4억 1,800만 달러. 알파벳 전체 포트폴리오의 거의 20% 가까이 돼요. 와. 현재 주가도 79.58달러, 오늘도 8% 가까이 올랐고요. 비중이 정말 상당한데요. 네, 상당하죠.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정말 뭐랄까 야심찬 비전을 가진 회사예요. 우리가 지금 쓰는 그냥 일반 스마트폰으로요. 지상 기지국 없이 저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을 통해서 바로 통신하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세계 최초로 우주 기반 셀룰러 광대역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죠. 이게 진짜 되면 통신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약간 SF 영화 같은데요. 계획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네, 계획상으로는 올해 말까지 미국 전역에서 간헐적이긴 하겠지만 서비스를 시작하고요. 내년 초에는 캐나다, 일본, 영국 이렇게 넓혀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라는 게 사실 핵심이죠.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돈 문제, 천문학적인 자금 조달 문제, 각 나라 정부 규제 승인,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아요. 아이디어는 혁신적인데 실행 리스크는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음, 그래서 그런가요? 알파벳이 이렇게 크게 투자했는데도 월스트리트 평가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재미있어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겠지만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기대도 있는데 우려도 꽤 크거든요. 알파벳의 베팅, 이런 시장의 평가 사이에 좀 온도차가 있는 거죠. 이 회사 주가가 올해 거의 4배 뛰었다는 거, 이거 자체가 투자자들의 엄청난 기대감을 보여주는 건 맞는데 글쎄요, 그 기대가 현실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업, 플래닛 랩스 PL로 넘어가 보죠. 여기에는 알파벳이 1억 9,500만 달러를 투자했네요. ASTS 다음으로 투군요. 현재 주가는 13.29달러. 오늘은 조금 내렸고요. 여긴 어떤 회사인가요? 지구 주위를 도는 아주 작은 위성들을 엄청 많이 띄워서요. 매일 지구 표면 전체를 찍어요. 그리고 그 방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에서는 작황 예측하고 금융에서는 원자재 공급망 변화 같은 거 보고 임업에서는 산림 파괴 감시하고 이런 식이죠. 정부 기관들도 주요 고객이고요. 아, 위성으로 세상을 읽는 눈을 만드는 거네요. 와, 활용 분야가 정말 많겠는데요. 이 회사도 주가가 올해 120% 이상 올랐다니까 시장 기대가 큰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위성 데이터 분석 시장, 이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죠. 특히 이 회사는 그냥 이미지만 파는 게 아니라 분석 솔루션까지 같이 제공하려고 하거든요. 그 점에서 좀 차별화하려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도 재무적으로는 아직 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더 보시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메세라, MTSR.
임상 단계 생명공학 회사라고요. 알파벳은 여기에 1억 4,100만 달러를 투자했고요. 주가는 현재 52.15달러. 바이오테크는 진짜 예측 어렵잖아요. 알파벳은 뭘 봤을까요? 메세라는 아직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는 비교적 작은 회사예요. 주력 분야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시장 중 하나죠. 바로 비만 치료제, 이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후보물질 3개를 가지고 임상 1상, 2상 시험을 진행 중이고요.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겠지만 임상 실패라는 위험도 항상 있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바이오테크 투자죠. 비만 치료제 시장 진짜 경쟁 치열한데 메스라만의 뭔가 특별한 기술이나 접근법이 있다고 본 걸까요? 알파벳 정도 되는 회사가 그냥 시장 트렌드만 보고 투자하진 않았을 텐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마 메세라가 가진 특정 기술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비만을 타겟하는 좀 독특한 방식, 그런 것에 주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단계 바이오테크는 결국 최종 성공 여부는 임상 데이터로 나와야 아는 거니까요. 올해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는 건 임상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죠. 자, 이렇게 알파벳에 투자한 세 회사 AST 스페이스 모바일, 플래닛 랩스, 메세라를 살펴봤습니다. 다들 혁신 기술, 높은 성장 잠재력 이런 건 있어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월스트리트 분석가들 평가는 좀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S&P 글로벌 10월 설문 결과를 보니까 좀 뜻밖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 알파벳이 가장 많이 투자한 AST 스페이스 모바일, 여기부터 보면 분석가 10명 중에 매수 의견은 4명뿐이에요. 오히려 2명은 매도를 추천했고요.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도 지금 주가보다 한 19% 정도 낮게 잡혀 있어요. 알파벳의 과감한 투자와는 상당히 다른 시각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알파벳이 뭔가 잘못 봤나? 아니면 분석가들이 너무 보수적인 건가요? 둘 다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기술적 허들, 실현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분석가들은 당장의 어떤 재무 성과나 실현 가능성, 이걸 좀 더 냉정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알파벳은 아주 긴 관점에서 시장을 확 바꿀 수 있는 그 잠재력, 여기에다 무게를 뒀을 수 있고요. 누가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확실한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꽤 클 수 있다는 신호예요. 그럼 메세라는요? 비만 치료제 이거 핫한 분야인데 평가는 좀 더 낮지 않을까요? ASTS보다는 조금 나아요. 분석가 4명 중 절반, 2명이 매수 의견을 냈고 나머지는 보유, 매도는 없네요. 근데 목표 주가를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주가 상승 여력을 6%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의견을 있지만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긴 좀 어렵다. 이런 신중론이 더 우세한 거죠. 아무래도 임상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주가를 좀 누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ASTS는 기대 반 우려 반, 메세라는 기대는 있는데 당장은 좀 신중 모드. 그럼 플래닛 랩스는요? 여기가 반전인가요? 네, 바로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이 세 회사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또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곳이 바로 플래닛 랩스예요. 9명의 분석가 중에 5명이 매수, 심지어 1명은 강력 매수 등급을 줬어요. 보유가 3명이고 매도는 1명도 없습니다. 게다가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12% 이상 높게 잡혀 있고요. 아니, 올해 주가가 벌써 120% 넘게 올랐는데도 추가 상승 여력이 11% 이상 남았다고요? 와, 앞선 두 회사랑은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요? 대체 플래닛 랩스, 뭐가 그렇게 매력적인 걸까요? 사실 겉으로 보이는 재무 상태만 보면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죠. 플래닛 랩스 아직 이익 못 내고 있어요. 2025년 2분기에도 2,260만 달러 순손실을 봤고요. 게다가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고 하죠. 매출 대비 주가 수준, 이게 16.9배나 돼요. 16.9배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보통 PSR 높으면 고평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2분기 매출 성장률 20%만으로는 저 높은 PSR을 정당화하기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냥 숫자만 보면 아니 이거 너무 비싼 주식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주목하는 건 현재 손익계산서나 이 PSR 수치가 아니에요. 바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다른 지표라면 뭔가 숨겨진 카드가 있다. 바로 수주 잔고, 백로그입니다.
플래닛랩스의 2분기 말 수주 잔고, 이게 얼마였냐면요. 무려 7억 3,610만 달러예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5%, 거의 3.5배나 폭증한 수치고요. 더 놀라운 건 이 금액이 회사가 예상하는 올해 연간 매출의 약 2.6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연간 예상 매출의 2.6배요. 와, 그건 진짜 엄청난데요. 앞으로 한 2년 반치 일감을 이미 따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주 잔고라는 건 미래 매출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 중 하나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수주 잔고는 플래닛랩스가 앞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아주 큰 폭의 매출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현재 적자라든지 높은 밸류에이션, 이런 우려를 상당 부분 덮고도 남는다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독일 정부나 나토, 미 해군 같은 좀 굵직한 고객들이랑 계약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단순히 잔고 양만 늘어난 게 아니라 계약의 질도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죠. 경영진은 고객당 평균 계약 규모가 1억 7천만 달러나 되는 그런 대형 계약 기회가 앞으로 20건 이상 더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계약 성과들이 미래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고 이게 바로 월스트리트가 플래닛랩스를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그렇군요. 겉으로 보이는 재무제표 너머에 미래 먹거리, 이걸 봐야 한다는 거네요. 물론 여전히 위험은 있겠죠. 위성 발사나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경쟁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위험을 좀 감수하고 장기적인 성장에 투자하려는 약간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알파벳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플래닛랩스의 가치를 높게 봤을 가능성이 크고요. 당신의 투자 스타일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플래닛랩스를 어떻게 볼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알파벳의 투자를 통해서 세계 아주 흥미로운 성장 기업 AST 스페이스 모바일, 플래닛랩스, 메세라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세 곳 모두 주가 상승률은 높았지만 그 배경이나 평가는 상당히 달랐죠. 특히 플래닛랩스는 당장의 재무지표보다는 막대한 수주 잔고라는 그 미래 성장 잠재력 덕분에 월스트리트의 가장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성공한 기업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는 거 분명히 매력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단순히 누가 투자했대, 주가가 많이 올랐대, 이런 겉으로 보이는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사업의 진짜 모습, 재무 건전성, 그리고 수주 잔고나 계약 현황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들까지 좀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꼭 필요합니다. 정보를 아는 것만큼이나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플래닛랩스의 경우 위성 이미지를 다루고 특히 정부기관과의 계약이 많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더 일상화된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농업, 임업, 국방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혹은 이 전 지구적인 감시 능력이 너무 고도화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이 생겨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술 발전이 가져올 빛과 그림자, 이걸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